안녕하세요. 인더존입니다. 롤러코스터 다들 타보셨죠?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의 몸에 전해지는 느낌이 쉬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짜릿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롤러코스터의 속도와 가속도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는 한마디로 가속도 장난입니다. 수익이란 게 뭔지, 손실이란 게 뭔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받는 느낌은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계좌가 천천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손실이 나면 계좌가 너무 빠르게 한 번에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수익과 손실에서 계좌에 작용하는 속도와 가속도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수익과 손실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하다가 반토막이 나면 계좌가 50%로 줄어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50%가 아닌 100%의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30년간의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본격적 투자자 A는 매년 60%의 수익과 30%의 손실을 2년 주기로 계속 반복합니다. 반면 방어적 투자자 B는 초라해 보이는 10%의 수익을 꾸준하게 30년 반복합니다. 30년 뒤에 두 친구의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초만 생각해 볼까요? 공격적으로 투자한 A는 투자 원금의 5.47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으로 투자한 B는 투자 원금의 17.45배를 넣었습니다. 무려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거 예상하셨나요? A의 60% 수익은 B의 10% 수익보다 6배나 큽니다. A의 수익이 2년에 한 번뿐이라 해도 그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임을 지배한 건 수익이 아니라 바로 A의 손실입니다. 손실이 왜 게임을 지배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손실복구 수익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손실복구 수익률이란 손실에 의해 줄어든 계좌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10%의 손실을 입게 되면 11%의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숫자라 큰 부담이 없습니다. 20%의 손실은 25%의 수익으로 만회해야 하는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30%의 손실은 43%라는 꽤 큰 수익률로 복구해야 해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손실 복구 수익률을 계속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손실은 항상 숫자가 커질수록 그 효과가 무섭게 증폭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듯 50%의 손실은 100%의 손실 복구율로 복구해야 합니다. 50% 이후로는 더욱 아찔해집니다. 절벽을 타고 올라가듯 기하급수적으로 급상승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 그래프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위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시젠이라는 주식이 반토막을 넘어 8분의 1 토막이 되었습니다. 고점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7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시젠 같은 중형주 또는 더 작은 소형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 주식시장의 황제주였던 대형 우량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큰 폭의 되돌림 한 번도 없이 무려 150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계속 오릅니다. 11,900원에서 178만 원까지. LG생활건강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회사의 제품 라인업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음료로 냉장고를 채우고, 화장실과 베란다를 채우고, 화장대 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수백 종의 제품 라인업으로 내수 시장을 장악한 이 회사는 중국 14억 인구를 향해 돌격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거침없이 올라갔던 것처럼 내려올 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고점에서 1,000만 원을 투입했다면 지금 130만 원이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절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량주에 돈이 묶이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강세장에서 다른 수익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두 친구의 투자 퀴즈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고도 A와 B의 결과를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 수익률을 구해서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A의 2년 수익률은 1.6 곱하기 0.7, 1.12가 됩니다. 즉 12%가 되는 거죠. 반면 B의 2년 수익률은 1.1의 제곱이니까 1.21이 됩니다. 21%죠.
12%와 21%, 꽤 차이가 크죠? 계산한 김에 A의 1년 수익률도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1.12는 1.0583, 즉 5.83%입니다. 60%의 수익을 냈어도 그 절반인 30%의 손실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손실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수학 공식을 눈으로 확인하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투자 시작 1년째 A와 B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60%의 수익이 10%의 수익을 압도하죠. 친구 A가 B에게 주식 투자란 말이야 하면서 투자 조언도 해주고 종목 추천도 해주고 밥도 사줍니다. 이 행운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2년 후 A가 30%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숫자의 차이는 2배지만 움직인 거리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3년째에 A는 다시 짜릿한 60%의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대비로는 12%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많은 60%의 수익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작년에 30%의 손실을 복구하는데 거의 다 써버리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서 새어나간 물을 되찾아오는 비용이 이렇게 큽니다. 4년째에 A는 다시 30%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친구 B보다 한참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A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제 슬슬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30년 후로 점프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리의 마법에 올라탄 건지 명확해집니다. 아까 계산하면서 A의 연평균 수익률 구했었죠? 5.83%로 복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파란 선과 노란 선을 비교해 보면 성과의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A의 결과는 B의 결과와 비교하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어쨌든 돈을 5배 넘게 불렸습니다. 만약 A에게 친구가 없었다면 A는 기분이 더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시로 들었던 A의 60% 수익과 30% 손실의 반복은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 힘든 꽤 좋은 성과입니다. 작은 수익과 큰 손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복리의 마법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수익과 손실의 비대칭성을 확실하게 파악해 두셔서 장기적으로 복리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뇌는 간단한 해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개념까지도 항상 대칭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대칭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가 대칭적인 해석에 편향되어 있어서 우리가 겪는 또 다른 문제가 확률과 기대값을 혼동하는 것, 빈도와 규모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의 컨텐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리 그래프에서 수익과 손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은 참 고맙게도 무제한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완만한 기울기로 시작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은 장거리 마라토너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손실과 수익이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이라면 손실의 복리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누적 손실이 숫자 0을 뚫고 내려가서 무제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복리 그래프가 사실이라면 100만 원 투자했다가 손실이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억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복리의 신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러면 너무 가혹한데? 실수해서 원금을 다 날렸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리의 신이 손실 범위와 수익 범위를 비대칭으로 설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요. 이제 최대 손실은 투자 원금으로 제한됐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만 않는다면요. 최대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복리의 신은 손실이 처음에는 가파른 기울기로 투자 원금을 깎아먹다가 점점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설계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은 단거리 스프린터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태어나서 초반 스타트가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복리 그래프에서 수익과 손실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복리의 신이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이러면 부자가 너무 많아지겠는데? 돈 버는 사람의 숫자를 조금 줄여볼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수익과 손실의 서로 다른 파워 값을 설정합니다. 복리 그래프에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 올라가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장미처럼요. 하지만 복리 공식 속에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손실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이해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자는 복리로 돈을 지불한다.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복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바로 수익과 손실의 비대칭성입니다. 워런 버핏은 연평균 19.8%의 수익을 61년간 지속해서 610만 퍼센트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은퇴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면 1억이 6조 1000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9.8%의 수익률을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100%의 수익과 50%의 손실이 대등하다면 우리는 더 높은 수익으로 손실을 눌러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최대한 피해가야 합니다. 손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실 구간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위험과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데요.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위험과 변동성을 키우게 됩니다. 위험과 변동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채널을 통해 차근차근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최소한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돈을 잃기도 쉽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조급한 마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아는 것이 조금 생긴 후에야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새지도 위로 넘치지도 않는 안정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